자, 2020년 12월 14일 해외선물 핫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FOMCA 미리 보기. 자, 한국 시간으로 17일입니다. 17일 새벽 4시에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총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 어떠한 가능성이 가장 큰지에 대해서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일 미 FOMC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1번 자산 매입 규모 확대, 2번 매입하는 채권의 만기 장기화, 3번 자산 매입 정책과 관련된 선제 가이던스 제시 등 세 가지입니다. 자, 자산 매입 규모 확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1, 2, 3번을 좀 기억하세요.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자,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 확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조치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최근 어떻게 보면은 매입 규모 자체를 일시적으로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 확대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추가적인 달러 하방 양적 완화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2번 매입하는 채권의 만기 장기화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채권이라는 정책 자체가 어쨌든 간에 만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만기 채권 도래시 다시 재매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페드에서는. 3번 자산 매입 정책과 관련된 선제 가이던스 제시는 향후 이러한 가능성이 제시가 된다 하고서 이제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어떤 예상안 정도만 내뿜는 정도예요. 자, 그러면은 시장이 좀 급변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달러가 완전히 하방을 찍을 수 있는 정책 자체는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 확대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이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 확대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히 낮습니다. 자,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부가 있죠. 정부에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합니다. 국채 발행. 그러면은 이 국채 자체를 사들이는 거는 연준이에요. 자, 재정 확보를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연준이 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들이는 국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된다는 뜻이겠죠. 자산에 대한 매입 규모를 확대한다는 뜻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현금 보유량 자체가 1.5조가 있어요.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5조 달러라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금 보유에 대해서 다 소모를 하고 나서 어떤 채권 매입에 대한 확대 자체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 12월 페드 회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판단 자체는 뭐냐면은 3번 선제 가이던스 제시 이 가능성만 놓인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능성 자체는 1, 2, 3번 자체로 나열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선제 가이던스 제시만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국면입니다. 자, 밑에 내용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12월 미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본다. 대신에 매입 자산 두레이션의 장기화, 만기 장기 채권에 대한 매입자 표현만 늘려서 스프레드를 넓히는 행동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뜻이지만은 일단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제시. 자, 자산 매입 규모 확대는 낮다. 그러면은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실망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자, 가이던스만 제시한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달러 지수 하락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집중해서 볼게요. 지금 달러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 차트 자체가 여러분들 달러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최근 달러 인덱스 자체가 하방권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어떻게 보면 하모닉에 대한 구성으로 다시 한번 더 눌리는 구간 자체가 나왔지만은 지금 구성 단위에서 하모닉 패턴 자체는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은 여건 내에서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한 페드 회의 이후에 조정에 대한 회의 관점 자체가 열릴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국면은 이 그림이에요. 이 왼쪽 네모칸과 같은 페드 회의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제시된다는 점입니다. 달러가 최근 하방권으로 굉장히 눌렸었어요, 여러분들. 3월 이후에 대한 차트 자체를 중점적으로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하방권에 대한 단계가 놓이고 있는 국면이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달러 자체가 변곡을 맞아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냐는 아닙니다. 단순 이번 페드 회의에서 가이던스만 제시된다면은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만 제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는 국면이에요. 추가적인 채권 매입에 대한 확대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엄청난 하방에 대한 슈팅권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 규모 자체가 이번 페드 회의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입니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페드 회의 자체는 달러 인덱스를 집중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 자체는 뭐냐면은 골드 단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골드에 대해서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골드 자체가 지금 놓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하모닉 구성으로 이제 1970 단가가 다시 매수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제시가 되지만은 이번 페드 회의를 기반으로 채권 매입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져야지 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달러가 크게 하방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페드 회의 자체가 가이던스만 단순 제시한다면은 이 하방에 대한 이탈보다 이 상단에 대한 저항 관점으로 다시 한번 다시 재매도 구간으로 들어설 가능성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랑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면은 이 저항대 자체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저항대 자체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여지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항상 놓였던 건 변수라는 게 생겨요. 페드 회의라고 해갖고 채권 매입에 대한 확대 자체를 이룰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비할 뿐이지. 하지만 시장에 대한 관점 자체는 다시 한번 골드가 재매도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게 더 확률적으로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 가이던스만 제시한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이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죠? 이 가능성 자체가 더 큰 겁니다. 이 부분을 측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능성 자체가 오히려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기되는 거는 어쨌든 이 하모닉의 구성 자리가 지금 1825에 대한 지지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지 단가가 풀리고 추가적인 매도에 대해서 확보하는 게 오히려 방향성이 더 좋겠죠.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지에 대한 어떤 이탈 관점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매도세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나이스한 평가값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 재매도 구간 확보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하시길 바라겠고, 자 나스닥 차트 보면은 제가 일전에 사실 이 지지에 대한 평가 자체를 좀 높이 측정을 했어요. 아직 이 지지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날짜로 18일까지 어떤 이제 의회 합의를 딜레이 했기 때문에 좀 웨이팅 들어가야 되지만 아직 부양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살려 있다. 이 부분을 평가하면서 전 어떻게 보면은 이탈 자리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어떻게 보면 부양 정책 18일날 미증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도모되고 페드 회의 자체는 달러 인덱스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차트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22 통화 정책 자체는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 가능성 자체 크게 제기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번 18일
의외의 딜레이와 페드웨이 자체는 여러분들 좀 집중해야 됩니다. 이 부분 집중하시고 더 추가적인 내용 자체는 저희가 이제 카페를 통해서 이제 내용 남겨드렸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오시면은 당일 이제 수급 차트, 데일리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차트 제공 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촌 무료 3일 들어오시면은 전문 교육부터 리딩까지 보고 있으니 많은 관심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